오송 참사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환 지사는 책임론이 쏟아지자 정치 탄압이라고 맞섰습니다.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두고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권에서는 김 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청주에서 진행 중인 공예 비엔날레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방문했습니다. 전시에 참여한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과의 인연이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14명이 숨진 오송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 2년 2개월 만에 시작됐습니다.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재난안전 최고 책임자인 김영환 지사의 책임을 묻는 질타가 쏟아지자 김 지사는 정치 탄압이라고 큰 소리를 치며 맞섰습니다. 먼저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2개월 만에 열린 오송 참사 국정조사 기관 보고는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일동 묵념.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오송 참사와 관련된 51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참사 전후로 충청북도의 부실한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참사 2시간 전부터 4차례에 걸쳐 행복청 직원이 교통통제가 필요하다고 연락을 했는데 왜 상부에 보고가 안 됐는지, 홍수 경보 문자는 왜 받지 못했는지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특보와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담당자들에게 그 연락처를 요청을 하라고 공문을 3차례나 보냅니다. 충북도 재난안전과는 한 번도 그 공문을 수신인을 그 정보를 제공을 하지 않아요. 범 여건을 중심으로 재난안전 최고 책임자인 김영환 지사에게 참사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 지사는 정권이 바뀌자 자신이 정치 탄압을 당하고 있다며 기소하려면 해보라고 오히려 호통을 쳤습니다.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한 사람을 기소하기 위한 그런 국정조사를 하는 것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하십시오. 하세요.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 충청북도가 면피성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참사를 일으켜놓고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기는커녕 처벌받게 될지 법률 자문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실종자를 수색하고 죽음을 찾고 있는데 그 시간에 변호사 찾아서 도지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묻는 게 제대로 된 도정입니까? 충청북도는 행정기관으로서 최소한의 법률 확인 절차를 병행한 것이라며 김 지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터무니없는 제가 아무리 도덕성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런 경황 중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수임료를 대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범석 청주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자신이 기소된 것에 대해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놓고도 뜨거운 공방이 오갔습니다. 검찰이 김영환 지사를 무혐의 처분한 게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여당 측은 김영환 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야당은 여당이 검찰에 압력을 넣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병선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앞서 의원들은 검찰이 김영환 지사를 불기소한 결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 불기소 결정서는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들 중에 하나입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질타도 이어졌지만 검찰은 항고 검토 중으로 종결된 사안이 아니라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비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고 이전까지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은 이어 김영환 지사를 무혐의 처분한 검찰 수사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행복청으로부터 위기 상황을 전파받은 충청북도 공무원이 누군지 공소장에 특정하지도 못하는 등 수사가 부실했다는 겁니다. 매뉴얼대로 있는 그 대응 조치만 했어도 이 오송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행님, 예. 이런 것도 수사 안 하고 뭘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검찰이 당시 정권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자 야당 측은 국정조사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찐년 중에 찐년이었어요.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에도 열심히 나가셨습니다. 이것이 나는 검찰 기소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발언 내용이나 국정감사가 열린 전체를 보면 마치 한 사람을 기소하라고 압력 넣는 국정조사 같아요. 여당 의원이 불기소 결정문을 입수했다며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다시 제기하자 야당 측은 문건이 유출된 경위가 뭐냐며 검찰을 몰아세웠습니다. 3월에서 5월 달에는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도 안 했습니다. 수시점검도 1, 2회 하게 돼 있는데 안 했어요. 이것은 우리 검찰이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국회는 안 내보내고 그래서 슬쩍 나가잖아요. 그래 언론 플레이 합니까?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럼 경위를 파악하세요. 검찰이 수사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판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둘러싼 공방은 오는 23일 청문회에서 또 한 번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청주시 꿀잼 도시 사업에 공무원이 특정 업체와 유착했다는 의혹에 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입찰 과정에서 불법 여부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입건 전 조사인 내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사는 범죄 가능성에 있는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청주시 의원은 청주시 공무원이 꿀잼도시 사업 참여 업체에 문자를 보내 제안서 정보를 전달하거나 심사위원 명단을 공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청주시가 졸속 매각 논란을 빚었던 시외버스 터미널 매각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입찰 공고 기간을 7일에서 20일로 최대한 늘리고 임차인 보호와 공정한 절차를 위해 외부 변호사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또 터미널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시외버스 터미널 현대화 사업으로 2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6,3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주민 반발로 중단됐던 청주시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이 다시 추진됩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어제 현도 산업단지 매립장 부지에 재활용 선별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이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주시는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앞서 지역 주민과 일부 기업들이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센터 건립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청주 문화재도착에서 열린 청주 공예 비엔날레를 찾았습니다.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이 전시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 문 전 대통령이 먼저 방문 의사를 밝힌 건데요.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작품 수준이 높다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주 공예 비엔날레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곁에는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이 함께했습니다. 올해 초 경북 의성산불로 불에 탄 전각 기둥과 기와 작품 앞에서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깊은 탄식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기와에는 산불이 앗아간 소망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전시장을 거닐며 시선을 사로잡는 형형색색의 작품에는 가까이 다가가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방문은 재임 시절부터 시작된 성파 스님과의 인연에서 비롯됐습니다. 성파 스님이 전시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먼저 방문 의사를 밝힌 겁니다. 성파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100m에 달하는 대형 한지 작품과 함께 우주를 표현한 자개 공예도 선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색깔이 없는 거는 공이고 무고, 색깔이 있는 거는 색이고 무고, 색지시공, 공격식 색이라 하는데
그걸 갖다가 다 나타낸 거예요. 김정숙 여사는 2019년 영부인 자격으로 참석한 뒤 6년 만에 다시 청주 공예 비엔날레를 찾았고 문 전 대통령은 첫 방문입니다. 그때 함께 오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오늘 드디어 이렇게 함께 오게 됐네요. 응원하고 격려하는 의미로 왔는데 와서 보니 뭐 제가 격려하고 응원 안 해도 이미 대단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너무 작품들이 훌륭하고 작가들의 기량이 너무 뛰어나고 색감도 좋아서요. 하여튼 청주 비엔날레 최고입니다. 성파 스님의 특별전을 비롯한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다음 달 2일까지 청주 문화제주장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소형 식기세척기가 주방 가전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제품을 시험 평가했더니 건조 방식에 따라 성능과 전기 요금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편하게 손 설거지를 대체하는 식기세척기. 손 설거지보다 물 사용량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특히 1인 가구 확산으로 소형 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형으로 분류되는 3인용과 6인용 식기세척기 6개 제품의 품질과 경제성, 안전성을 시험 평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척 성능은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기에 각종 오염물을 바르고 2시간 이상 상온에 방치한 뒤 세척했는데 대부분 오염이 제거돼 모두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물기를 말리는 건조 성능에선 제품별 차이를 보였습니다. 열풍 건조 방식을 택한 셰프본과 미닉스 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는데 각각 송풍과 자연 건조 방식을 택한 쿠쿠전자와 삼성전자 제품은 양호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조 방식에 따라 전기 요금도 달라졌습니다. 하루 한 번 표준 코스로 작동했을 때 열풍 건조 방식인 셰프본 제품이 연간 47,000원으로 가장 많이 나온 반면 송풍 건조의 쿠쿠전자는 27,000원대로 상대적으로 저렴했습니다. 작동 시간 역시 건조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났는데 자연 건조 방식의 삼성전자 제품은 자동 문 열림 후 2분 뒤 작동이 종료돼 1시간 9분으로 가장 빨랐고 열풍 건조 방식을 택한 셰프본은 2시간 32분으로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완벽한 건조가 필요한 열풍 건조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고 하루에 한 번 정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연 건조나 송풍 건조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음은 삼성전자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가격은 6인용은 40만 원 중반에서 50만 원 중반대, 3인용은 20만 원 초반에서 30만 원 중반대였습니다. 전 제품 모두 안전성과 표시 사항은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식기세척기는 일반 세제를 사용할 경우 거품으로 인한 감전, 화재, 고장 원인이 되는 만큼 반드시 전용 용품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제천시가 추진하려던 전시민 20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이 시의회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선거용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 등 보다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부결 처리했습니다. 이번 표결에서는 김창규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 4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오는 12월 충북 혁신도시의 부분 개원을 앞두고 국립소방병원이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립소방병원 위탁 운영을 맡은 서울대병원은 지난 6월과 지난달 2차례에 걸쳐 7개 분야 전문의 채용 공고를 냈지만 현재 최종 합격자는 진단검사의학과 1명뿐입니다. 산부인과는 채용 검증 과정 중이고 나머지 5개 진료과는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식 개원하는 내년 상반기에는 진료과가 19개 과목으로 확대돼 의료인력 채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아침 9시 반쯤 음성군 금왕읍의 한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1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 41살 운전자와 26살 동승자가 1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화물차 적재함에는 70kW 용량의 배터리가 1개 실려 있었고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이 시작됐다고 운전자가 진술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동식 수조를 동원해 1시간 만에 진화 작업을 마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터리에서 열 폭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연녀 집에 찾아간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편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지난 4월 청주시 내수읍의 한 빌라에서 자신의 내연녀를 야구 방망이로 위협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57살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50대는 아내를 다치게 한 뒤에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고 싸움을 말리려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고 합의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청주 옥산으로 이전하는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하반기 건축공사에 들어갑니다. 청주시는 현재 진행 중인 부지 조성에 80% 공정을 진행 중이라며 연내 부지 조성 준공과 건축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전 신축 중인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현재 복명동 부지의 3.4배인 14만 8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내년 11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복명동 농수산물 시장은 1988년부터 37년 동안 운영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